안녕하세요. 프랑스 명시해설 최규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라르메의 그 후기 소네트 3부작 아주 난해한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편, 제목은 원래 안 붙어 있죠. 안 붙어 있는데, 근데 이제, 대개는 시의 그 첫 행을 제목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행이 Tout orgueil film dit l'histoi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흔히 제목으로 삼고 그러죠. 말라르메는 제목이 없는 시들이 많아요. 대개 이제 그 구분하기 위해서 그 첫 행을 제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오만이 저녁 연기를 피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도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말라르메 후기시에서 분명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라르메 자신도 그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그 시의 4분의 3의 매력을 다 뺏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자, 어쨌든 대단히 어려운 나넷인데 전형적인 말라름의 나넷이 중에 하나죠. 이런 시를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게 이게 타당한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건 하여튼 가장 말라름에 나온 그런 시라고 생각되니까 한 번쯤은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르메는 1887년 거의 말년이죠. 그 독립평론이라는 잡지에다가 1, 2, 3의 번호를 붙인 세 편의 제목 없는 매우 난해한 소네트 3부작을 발표하는데 그 3부작의 이제 첫 행이 Tout orgueil film dit l'histoire 이게 1편이고 Succès de la Coupe du Bon 이게 2편이고 Windong de l'Essabli 이게 3편 이렇게 3편입니다. 그 황현산 씨의 해설을 참조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시가 석양과 초저녁에서 시작하여 깊은 밤을 지나 새벽에 이르기까지 어느 빈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거나 이 시들은 시를 창작하는 과정과 그 지난함을 고도의 상징과 은유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첫 번째 소네트, Tout orgueil film dit l'histoire 는 인간 오만과 과거의 영광이 쇠퇴하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현재를 억압하는 암울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덧없는 인간의 자존심, 사라진 과거의 영광, 벗어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 그리고 희망 없는 현재를 통해 삶의 비극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말하름의 특유의 난해하고 상징적인 언어는 독자에게 깊은 사유와 우울한 여운을 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뭐 추측컨대 저녁에 지는 태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은 저녁에 지는 태양을 보면서 말하름의 자신의 그 시창작 과정을 사유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이쯤에 두고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가 잘 안 통하겠지만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소네트라 짧죠. 모든 오만이 저녁 연기를 피운다. 스테판 말라르메. 이걸 왜 안 지웠지? 모든 오만이 저녁 연기를 피운다. 흔들림 속에서 꺼져가는 횃불, 불멸의 숨결마저도 그 저버림을 유의할 수는 없겠지. 풍요롭지만 몰락한 수많은 전리품의 상속자의 그 해묵은 방은 그가 문득 복도로 들어선다 해도 덮여지지도 않으리라. 과거의 필연적인 고뇌들이 부정적인 기억이 묻혀있는 무덤을 발톱이라도 가진 듯 움켜쥐는데 외롭게 떠받들린 무거운 대리석 아래서는 다른 어떤 불길도 타오르지 않고 다만 콘솔만 번쩍거린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가급적 단어 하나하나, 시어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Tout orgueilleux fume-t-il du soir? orgueilleux, 뭐 교만, 자만, 예? 긍지,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모든 오만이 fume-t-il, fume에는 연기를 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기를 피우는가, du soir. 이 듀스알도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그, 저녁 때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이 어게이어를 수식한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그냥, 의미가 이렇게 통하도록, 그래서, 저녁 연기를 피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녁 연기는 뭘 말할까, 저녁 연기? 저녁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기울어지는 그런 시점이죠. 퇴조하는 그런 시점인데, 예? 그러니까 그 오만이 퇴조하는 그런 시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Tout orgueil fume-t-il du soir? 모든 오만이 저녁 연기를 피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Torchot dans son branle étouffé. torchot는 횃불이죠. 횃불. dans le branle, branle는, branle는,
음, 흔들림, 동요,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 에투페는 이제 질식시키다 그런 말이죠. 음, 음. 그 직역을 하면 어떤 흔들림 속에서 질식당한 횃불 이렇게 되는데, 예. 음,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 꺼져가는 횃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꺼져가는 것보다 그 원문을 직역해서 질식당한 횃불 이것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요거는 이 어깨이어 그 오만이라는 추상명사를 그 형상화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만이 저녁 연기 속으로 이렇게 사그러든 것처럼 그 오만이라는 횃불이 어떤 흔들림 속에서 지식당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sans que l'immortel bouffé ne puisse à l'abandon sursoir. sans que는 뭐 끄이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목델 불멸의 부페 부페는 내뿜는 입김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게 이목델 부페를 불멸의 숨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럼 이 불멸의 숨결은 또 뭔가 불멸의 숨결. 얼핏 그것은 신의 숨결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이것은 영원한 가치, 불멸의 이상 혹은 변치 않는 진리, 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 불멸의 숨결이 ne puisse 그래서 느는 이제 썬크 때문에 들어간 이제 허사죠. puisse 부발 동사죠. 라방동 아방동은 뭐 뭘 버리는 거죠. 폐기시키는 거. 포기. 그래서 숙소아르 quelque chose 하면 뭐뭐 유해하다 이런 뜻인데 숙소아르 라방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포기를 저버림을 유예한다 그렇게 되겠죠. 직역을 하면은 그 불멸의 숨결조차도 저버림을 유예할 수는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불멸의 숨결마저도 그 저버림을 유예할 수는 없겠지. 이 말은 어떤 그런 불멸의 견고한 그런 가치나 그런 신의 숨결이라고 해도 그렇게 꺼져가는 횃불 그 횃불이 사라져가는 거 횃불을 포기하는 거 그거를 유의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이것은 어떤 숙명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 저녁 이런 걸로 봐서 아마도 이 오만이라는 이미지, 흔들림, 횃불이라는 이미지는 그 서쪽 하늘에 지는
그 태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모든 오만이 전해 연기를 피운다. 그 전해 연기를 피운다는 것이 이제 쓰러져 간다는 거죠. 흔들림 속에서 꺼져가는 횃불, 불멸의 숨결마저도 그 저버림을 유의할 수는 없겠지. 자, 그 다음에 2연으로 갑니다. La chambre ancienne de Loire de mes riches mais chutrophées ne serait pas même chauffée s'il survenait par le couloir. chambre ancienne, 그 오래된 방, 해묵은 방. 루아르는 이제 상속자죠. 어떤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상속자. 뭘 상속받냐면은 메리슈 트로페. 이때 메슈가 이제 트로페를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슈, 아주 많이 풍요롭고 그런데 그러나 몰락한, 추락한 그런 트로페. 트로페는 이제 전리품이죠. 이건 아마도 어떤 그 전통적인, 그동안 쌓아온 전통적인 가치나 전통적인 형식이나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풍요롭지만 몰락한 그 수많은 그 전리품의 상속자의 해묵은 방. 이것이 라숑브르 엉센느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이것이 ne serait pas même chauffé. 쇼페는 덮이다, 덮여주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덮여지지 않을 것이다. 썰에 조금 보고 썼는데, 그래서 덮여지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s'il survenait par le couloir. survenir는 불시에 나타나다, 갑자기 나타나다, 문득 나타나다 이렇게 그런 뜻이죠. par le couloir, couloir가 복도죠. 그래서 여기서 일은 이 상속자죠. 그 상속자가 복도를 통해서 문득 들어선다 해도, 이때 C는 아마 양보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방은, 그 오래된 방은 덮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속자조차도 이 방을 덮이는데 기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면은 La chambre ancienne de Loire. 그래서 그 상속인의 오래된 방. 그것은 과거의 영광, 부 혹은 전통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de mes riches mais trophées. 수많은 풍요로우나 몰락한 트로피는 그 과거에 화려하고 가치 있었으나 현재는 몰락하여 그 의미를 잃어버린 그런 상징물들이겠죠.
그 해묵은 방은 ne serait pas même chauffé, 덮여지지도 않으리라. s'il survenait par le couloir. 복도를 통해서 그가 문득 나타난다 해도 네. 그래서 왜 복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을까? 이것도 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되게 복도를 통해서는 어떤 유령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 버리죠. 그래서 이미 그 상속자가 사라진 거니까 그 상속자의 그 유령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요롭지만 몰락한 수많은 전리품의 상속자의 그 해묵은 방은 그가 문득 복도로 들어선다 해도 덮여지지도 않으리라. 3년 Affre du passé nécessaire, agrippant, comme avec des cerfs, les sépulcres de déjà-vu. affre는 뭐 고통, 고뇌 이런 뜻이고, 그래서 과거의 고통, 과거의 necessaire, 필연적인 그런 고뇌, 과거의 필연적인 고뇌, 과거의 필연적인 고뇌들이 어떤 상태냐면은 아그리페는 뭐 움켜쥐다 이런 뜻인데, 아그리페 움켜잡다. comme avec des cerfs. cerfs는 이제 짐승의 발톱을 말하죠. 이제 발톱을 갖고 있는 듯이 발톱이라도 가진 듯 뭘 움켜쥐냐면 sepulcre des aveux. sepulcre는 무덤이죠, 무덤. 데자뷰는 이제 뭐 부인, 부정 이런 뜻인데, 뭐 부인의 무덤. 그래서 이게 데자뷰가 이제 뭘 말하냐,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는 그 부정적인 기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 셀피크로 데자비, 부인의 무덤, 그 과거의 수치, 실패 혹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묻혀있는 그런 상징적인 공간, 그런 무덤. 과거의 기억이, 그 나쁜 기억이 묻혀있는 그런 무덤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고,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이 묻혀있는 무덤을 발톱이라도 가진 듯, 마치 그 독수리나 매 같은 것이 어떤 먹이를 낚아채듯이 그렇게 아그리뻥 움켜쥐고 있다. 그렇지. 우리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참 이렇죠. 과거의 필연적인 고뇌들이 부정적인 기억이 묻혀있는 무덤을 발톱이라도 가진 듯 움켜쥐고 있다. 움켜쥐는데, 마지막. Sous son marbre lourd qu'elle isole, ne s'allume pas d'autre feu
la figurante console. 마크로는 이제 대리석인데, 대리석 아래. 무거운 대리석 아래. 여기서 대리석은 아마도 그 무덤 위에 세워진 대리석이겠죠. 무덤에 있는 대리석이겠죠. 깨 이솔로. 이때 L가 또 뭐냐 하는 건데, 그래서 이 L는 직역으로 하면 이제 그 L가 고립시키는 이런 뜻이 되겠죠. 앞에서 뭐 L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성 명사이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연의 그 라셩브르, 그 상속자의 그 해묵은 방, 이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제 그것이 그 고립시키는 무거운 대리석. 그래서 이것을 외롭게 떠받들린 무거운 대리석 아래서는 네살림 오빠 도트프, 다른 어떤 불도 살리모 타오르지 않는다. 그 몽골을 제어하는 그 라 필기렁트 콘솔로. 필기렁트는 뭐 번쩍거리는 번쩍거리는 콘솔만 타오른다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 살리모의 주어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뭘 주어로 봐야 될까인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어떤 불들도 타오르지 않는다. 의미상으로 이제 이게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번쩍거리는 콘솔, 이것이 주어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콘솔을 제어하고는 아무런 불도 타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튼 그 통사 구조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여기서 그럼 이 콘솔이 뭐냐? 그래서 이제 콘솔은 차갑고 인공적인 존재, 어쩌면 현대 문명의 어쩌면 현대 문명의 냉혹함이나 비인간적인 현실, 번쩍거리는 장식대만 차갑게 빛날 뿐,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살림바 노트프, 다른 어떤 불도 타오르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과거의 억압과 고립 속에서 어떤 새로운 희망이나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외롭게 떠받들린 무거운 대리석 안에서는 이 대리석은 과거에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묻혀있는 그런 무덤의 대리석이죠. 다른 어떤 불길도 타오르지 않고
다만 콘솔만 번쩍거린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보긴 봤는데 예. 아마 이걸 듣는 사람도 전혀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어떤 여기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조금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전형적인 그 말하름의 나넷이니까 한번 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말라르메의 Tout orgueil fume-t-il du soir, 모든 오만이 저녁 연기를 피운다 라는 말라르메 후기 소네트 3부작 중에 1편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